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화목자병원장 이창우입니다. 요즘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사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인데요. 안티에이징 말고도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아주 특별하고 유익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저의 주된 연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향후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한 칼럼을 몇 번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늙지 않는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은 약을 사용합니다. 약의 큰 장점은 우리의 몸이 약의 성분을 받아들였을 때 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몸은 기능을 다한 약의 성분을 없애버립니다. 소위 대기업의 제약회사들은 영원한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그 치료가 끝나기까지 그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긴 몸에 대해서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에 세포에 특수한 기능을 넣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각광을 받던 유전자 치료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사람의 세포에 바이러스를 이용하여서 갖가지 성장인자의 유전자 신호를 넣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한 방법이 아데노바이러스, 리트로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를 이용하여 염색체 내에 있는 유전자 안에 플라스미드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플라스미드란 바이러스의 작은 유전자로서 바이러스에게 성장인자를 감염시키고, 이 바이러스를 사람 세포 안에 감염시켜서 이 세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성분을 생산해내게 하는 DNA 분자를 말합니다. 1998년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병원에서는 세계적인 두 개의 유전자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저는 아데노바이러스와 리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치료술을 시도하다가 젊은 환자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세계학회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유전자 치료술과 함께 오늘날 줄기세포 치료라고 불리고 있는 세포치료술이라는 학문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세포치료술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쉽게 늙지 않는 계속 재생산이 가능한 젊은 세포를 특별히 추출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피츠버그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국제세포치료술 학회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저는 생쥐를 이용한 줄기세포와 토끼의 줄기세포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세포들은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과정, 이것을 계대배양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배양을 하여도 처음 세포의 성격을 잃지 않는 오늘날 줄기세포 추출 방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생쥐의 허벅지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3주가 지난 다음에 생쥐의 상처난 몸에 다시 투여하여 회복을 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토끼는 태어난 지 3주 되는 갓난 토끼로부터 세포를 추출하여서 3개월 된 토끼의 무릎 연골에 손상을 주고 다시 투여하는 실험이었는데, 두 개의 실험은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저는 연구 논문을 세계학회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끼의 논문에서는 유전자 치료술의 방법과 세포치료술의 방법을 같이 접목한 것이었습니다. 학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후 저의 논문은 게재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전자 치료술의 범위를 뛰어넘는 발표여서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이유로 2001년도에 논문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이야기가 전 세계 화두가 되었고, 그제서야 제 논문이 다시 인정되고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부의 김동일 교수팀과 함께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이후 10여 편의 줄기세포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특히 줄기세포를 만드는 원천 장소로 뼈의 골막을 선택하였습니다. 줄기세포로 뼈와 연골과 지방세포와 인슐린세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이 100세가 되어도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줄기세포고요. 다른 한 곳은 뼈가 골절되었을 때 골절된 뼈를 빨리 재생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젊은 세포를 계속 만드는 곳이 골막입니다. 골막의 줄기세포는 상당히 건강하고 좋은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줄기세포는 대표적이고 하나는 조혈줄기세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장기들을 만드는 기둥이 되는 대표적인 줄기세포입니다. 제 환자분의 줄기세포를 연구하여서 얻어진 저희 병원의 이 줄기세포는 최초의 한국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서 연구한 세포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오늘날 줄기세포의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확인, 적절한 치료가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